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인공지능으로요, 빅데이터에서 분석한 유력 인사들의 사주, 운세, 궁합 뭐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분입니다. 박찬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범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찬범 박사는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하셨고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는데 공학 박사께서 그 빅데이터, AI 요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걸로 사주와 운세를 푸는 프로그램을 잠재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PITI라는 게 뭡니까? Potential Intelligence Type Indicator 그거군요. 잠재 성향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사고로 조금 이제 코너에도 좀 몰렸는데 어떻게 운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요. 네. 일단 먼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좀 깊은 애도를 좀 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슬픈 일이 한낱 그냥 이야기거리로 언급이 된다라는 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주무장관이신 그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잠재 성향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아까 서두에 사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년, 월, 일, 시 이런 정보가 있고 혈액형, 성별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사주라고 하면 사주 명리를 먼저 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사주, 그 연월일시 정보를 입력 정보로 사용하긴 하지만 명리에서 풀이하는 거와는 좀 달리 저희가 이제 그 잠재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컴퓨터로 연도별로 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65년 11월 10일생으로 나오시고 A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시간 정보는 입력을 하지 못하고 생년월일하고 혈액형 정보만 넣고 혈액형은 무슨 형이에요? A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시는 거는 근본적인 평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잠재 성향, 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초년에 쭉 내려가 있고 2000년 무렵부터는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와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돼 있고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태어난 근본 성향이죠. 근본 성향이죠. 근본 성향인데 이 사람들이 근본 성향, 타고난 근본 성향대로 살아가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 변수들 중에 저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운, 행, 형, 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행운에 의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운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운이 없다가 아니라 그 어떤 그 행운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기운, 운 그게 좀 약하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 행동 이거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큰 부분이죠. 그게 2009년까지는 굉장히 컸는데 그 뒤로는 조금 작네. 지금 22년은 어떻게? 22년은 여기 그래프 요 막대에 있는 이쪽이 202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엔 이 부분이 이제 뭐 판사 시절 그 부분이라 이때는 본인의 어떤 노력과 행동에 의해서 되게 좀 큰 운을 가져가는 그런 시기였을 것 같고요. 이 그래프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그 흔히 이제 얘기하는 삶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요 무렵이 사법고시 패스하던 그 시점이 되겠고요. 이 무렵이 판사 임용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데 이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법원 행정처에 계실 때인데 그때 어떤 변곡점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좀 들어봐야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 그냥, 일이 있었다. 뭔가 변곡점이 있었을 있었다. 것이다 예.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 무렵 2010년 전후로 또 변곡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변호사 개업하면서 정치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아마 그 들어오시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18대 대선 그 무렵에도 좀 기여를 하시고 네. 그 19대 대선에도 네. 좀 여기 역할을 하신 걸로 예.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9년, 2021년 요 무렵에도 이제 변곡점들이 변곡점이 나오고 있네요.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좀 활동도 그렇죠. 하시고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초년에는 주로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운을 끌고 오셨다고 하면 최근에 요 변곡점에서는 요 보라색이라고 뭐죠? 하는 건 변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주변에 이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환경은 이제 형이고요. 형이고요. 예, 예. 변은 그 마음가짐의 변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삶에 임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 그거에 의해서 끌고 올라가는 요 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 2025년, 6년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네요. 끌고 올라가죠. 예.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이 이제 2022년인데 2022년에 어떤 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찾아보면 네. 근본적으로 이게 금년 운이죠? 아니요, 요거는 근본적으로 타고난 운입니다. 타고난 운. 타고난 운이 이제 뭐 권력운, 명예운, 사고운 뭐 이렇게 일단 요렇게만 집중해서 좀 보게 되면 요거를 금년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타고난 운이고 요걸 올해의 운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는 이제 권력운 높아져 있고 사고운이 좀 높아져 있는 사고운이 그런 높아졌네. 그런 올해가. 상황인데 이 사고운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이제 연 전체로 놓고 본 건데 예. 월 단위로 한번 보게 되면 예.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1월11월 보면 여기에 이 사고운이 나와 좀 굉장히 높아져 아이고, 있는 그럴게요. 이런 상태입니다. 야, 여기서도 정확하게 그게 나오네요. 예, 이태원 사고 운이 나빴구나. 예, 요거를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이 미리 요거를 봤으면 뭐 좀 특히 이달에 여러 가지 사고에 특별히 저 대비를 했을 텐데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달 12월 12월. 사고운이 좀 높게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 12월에도 사고운이 여기 지금 높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장관의 그 임명이 되시던 시점 5월 달은 어땠을까? 22년 5월 이렇게 보면 이때는 사고운이 높지가 않고요. 명예운이 이제 높아져 있어서 이때는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는 5월 달이 월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5월이라고 지금 선택을 자식운이 괜찮네요. 자식운이.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제가 잘 관계 잘 모르겠어서 모르니까 이건 이제 직접 상담하면은 이게 아주 말씀을 물어보면서 좀 알 들어봐야 수 그렇죠.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요걸 이제 사고운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전체적인 총운에 해당하는 근본 잠재 운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본인의 의지로 초반에 이렇게 끌고 왔던 부분을 변이라고 하는 어떤 새롭게 만나는 조직이나 사람들에 의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가지고 운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걸 사고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사고운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찾아오는 운이라고 하는 그 운에 의한 사고운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초록색.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놔두면 사고가 이렇게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변에 의해서 변에 의한 사고운도 보라색. 보라색도 높게 나타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총운 관점에서는 어떤 변에 의해서 내가 큰 운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종의 반대급부 같은 거죠. 그 변에 의해 끌고 가는 것이 사고운이 또 이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택의 부분인데 본인이 여기서는 어떤 여기도 보면 약간 좀 낮은 데서 올라가긴 하지만 조직 환경에 의한 그 영향으로 운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더 의지했다면 조직을 좀 의지해서 뭔가 자기 운을 가져가고자 했다면 이 사고운 관점에서는 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22년 5월부로는 지금 물론 당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정부 소속이니까 그 정부의 어떤 그 조직적인 그쪽에 의지를 하고 그쪽에다 이제 운을 그쪽에서 나오는 운을 끌고 갔다라고 하면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예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게 무슨 보면 색깔입니까? 명예운은 요거는 이제 아까 총운 그냥 보신 그거고 요건 기본적인 잠재적인 명예운 자체는 2022년은 낮아져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죠, 명예운이? 명예운 근본적인 거는 회색 막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의 노력, 행동에 의한 게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변에 의한, 아까 변에 의해서 총운이 올라갔는데, 이 변에 의한 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조직적인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운을 따라가다 보면 총운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사고운이나 명예운에서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의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삶을 주도해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조직에 의지해서 그 조직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내 삶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마음가짐이 변화됐을 때 그거에 따른 이제 행동을 이제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의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지나간 과거를 두드려 맞추는 거야 누가 못하냐. 그렇죠. 그 뭐 이렇게 패턴 나와 있는 게 지나간 과거에다가 다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지. 뭐 속칭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패턴화한 이유는 과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맞춰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이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맞춰본 거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로 이때는 뭘 했었구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기대서 뭘 이렇게 해왔구나 아니면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해서 이런 게 왔구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건 막 뭐가 잘 돼, 뭐 안 되더라 이런 운이라는 걸로 이렇게 끌고 왔구나 이런 걸 과거에 이렇게 맞춰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죠. 앞으로 나타나는 패턴에서 뭐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라는 걸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잠재 성향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벌어진 일들을 맞춰보고 그 맞춰본 거에 기반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패턴에서는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뭘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뭘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의 이 가는 방향대로 그냥 맡겨서 가야 되느냐. 그게 평생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시기별로. 그 연별로 월별로도 다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요. 연도별 월별로 이제 그런 이제 패턴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거죠.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패턴이 나와도 이제 벌써 박찬범 박사님하고 벌써 여러 번 방송을 했는데도 이제 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 건가요? 그럼? 맞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하고 이런 걸 패턴화하는 이런 개발자고 걸 연구하는 그 잠재지능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잠재지능 교육원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 패턴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 자격이 주어지는 거네요. 자격을 주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자격증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수료증의 형태로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이 상담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실전 경험도 많이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이제 같이 참석하신 상담사분들 서로 네. 상대방 이렇게 좀 봐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좀 훈련 하고요. 프로그램도 있구만요. 예. 네. 그게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제일 보기가 힘든 그 패턴이 본인의 패턴이고요. 본인 건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건 왜냐하면 다른 파트너가 또 해주니까. 예, 그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싶은 그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들. 왜냐하면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패턴으로 읽어서 얘기한다라고 해도 넌 이미 날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네요. 예. 이런. 근데 이제 상담사가 되면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상담사가 되면은 뭐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봐주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 분석해서 잘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전화하시고요. 자, 지금 이상민 장관의 경우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게 전체적인 총운 부분인데 이 어떤 마음의 변화에 의한 운이 계속 상승하는 그 상태에 있고요. 2027년까지 상승하나요? 2027년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아래쪽은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른 이 운의 변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회색 막대 그래프는 위에하고 아래가 같습니다. 네. 위에하고 아래가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만 남기고 한번 이렇게 지워보면 2022년 요 무렵까지는 요건 이제 귀인의 도움. 빨간 게. 네, 빨간 게 귀인의 도움에 의한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누가 와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이제 2022년. 20년 무렵에 이제 교차점이 있으니까 2020년, 21년에서 22년까지 상승.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귀인일 수 있네요. 그 이제 선대위로 뭐 이렇게 누가 참여를 뭐 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귀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운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한 운은 이제 2025년부터는 떨어지고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 워낙에도 여기서도 본인의 노력으로 이만큼 그 초년 이제 판사 시절까지도 이렇게 운을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금년부터는 본인의 굳은 의지로 이렇게 끌고 가면 뭐 지금 2040년 이후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좋은 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보여집니다.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 굳은 의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럼 이제 월별로 보면은 지금이 이제 11월 접어들었는데 이달에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이달에 어떻게 뭐가 변곡점이 있습니까? 이달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어떤 사고운이 좀 크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벌어진 일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의지로 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보여집니다. 의지로 뭐 조직이나 이런 거에 뭐 도움도 받게 되나요? 조직적인 도움보다는 좀 본인이 좀 돌파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굳은 의지로 돌파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일로 전화하셔서 직접 본인도 상담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상담사 그 과정을 수료하겠다 하는 분은 또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